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 네, 이민우입니다. 네, 요즘 진짜 네, 더운데. 네, 엄청 덥습니다. 예, 네, 예.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네, 지냈습니다. 예. 선생님들 더위는 먹지 마세요. 네, 먹는 거 아닙니다. 네, 네. 다들 무더위 조심하십시오. 예. 네, 오늘 이제 일본 문학 네, 특집 5번째 시간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늘은 17자 네, 속에 자연과 인간의 서정을 펼쳐낸 지구상에서 가장 짧은 시 일본의 하이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본 문학 5번째 오늘은 하이쿠입니다. 일본 네,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네, 장르죠. 네. 네, 그래서 일본에는 하이쿠가 있다. 네, 그래서 일본을 대표하는 뭐 대표한다고 할 수도 있죠. 네, 문학인 하이쿠를 오늘 방송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네. 네, 하이쿠는 575 이렇게 39 그래서 575, 39의 총 17자로 된 일본 특유의 단시입니다. 네, 특정한 달이나 계절의 자연에 대한 시인의 어떤 느낌, 그 다음에 시인이 받은 인상을 묘사하는 서정시고요. 이 하이쿠를 짓는 사람을 하이진, 그러니까 일본어로 이제 사람이 진이잖아요. 네, 하이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더 자세한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이쿠가 어떻게 이제 완성이라기보다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의 8세기 후반까지 올라갑니다. 네, 8세기 네. 후반. 네, 네, 당시 일본의 운문문학, 네, 그러니까 시를 말하는 거죠. 네, 운문문학 중에 네. 와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네. 일본어로 일본의 노래라는 뜻이랍니다. 네, 일본이 이제 일본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서가 화할 그러니까 와잖아요. 그래서 네. 와 그리고 노래가 해서 와카. 네, 네. 와카를 모아 만든 책이 만요수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이 와카가 렌가로 네, 이어지다가 렌가는 이제 이어질 연의 네, 이제 노래 가짜인데 네, 이걸 이제 서로 대꾸 이제 와카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네, 렌가는 이제 두 사람이서 이렇게 대꾸를 하면서 하는 그 렌가로 이어지다가 네, 렌가가 쇠퇴하면서 네, 하이카이 렌가가 유행했다고 네,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17세기 초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몇 세기가 흘렀죠. 네, 예, 17세기 초 하이카이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하이카이는 네. 상인이나 서민들의 기지, 해악, 웃음 등을 자유분방하게 그려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랭카가 이제 정형식. 이어서 한다라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나라 옛날에 신라 시대 때 포석정에서 이렇게 귀족들이 놀면서 이렇게 뭐 귀족들이나 이제 좀 식자들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네, 이렇게 예, 갔다가 이게 일본이 17세기만 돼도 이제 유럽과의 이제 교역으로 이제 자본주의가 굉장히 네, 발전하고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상인이, 네, 예, 상인층이 발전했죠. 사실은 일본이 이제 그때부터 사실상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초기 어떤 모습을 갖추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요게 이제 귀족층에서 네. 상인이나 그다음에 이제 중인 계급까지 이제 문학을 즐기는 그런 걸로 이제 내려온 거겠죠.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랭가까지는 정형시였는데 네, 그거를 살짝 무너뜨리면서 이제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그려냈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상인이나 서민들이 고전적인 지식, 고전 문학에 대한 지식이 없다 네, 보니 네, 그냥 즐겁게 네, 말장난하는 식으로 네, 했던 것이 하이카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와카나 렌가가 네, 우아하고 아름다운 네. 정서를 추구했다면 아무래도 식자층들이 좀 네, 했으니까요. 네. 네, 근데 하이카이는 일상어 등을 자유분방하게 음, 뭐 장난스럽게 쓰다 보니까 음, 문학성을 기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음, 네, 그런 상황에서 17세기 후반 음, 드디어 마스오 바쇼 음. 하이진이라고 불러야 되죠. 굉장히 마스오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하이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바쇼의 작품을 아마 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네, 예. 네, 마스오 바쇼라는 분이 등장을 하고 네. 그러나 이제 이 하이쿠라는 단어, 네. 이 장르를 이르는 하이쿠라는 단어는 19세기 후반 네. 마사오카 시키라는 네. 하이진에 의해서 이제 명명이 되었다고 하네요. 네. 알고 보면 이제 8세기 후반부터 해서 19세기 후반까지
네, 기나긴 유래를 가지고 있는 이제 하이쿠인데요. 즉 이제 와카에서 랭가로, 랭가에서 하이카이로, 하이카이에서 하이쿠로 이제 네. 정착이 된 것입니다. 네. 이 하이쿠를 이해하는데 이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네. 구성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뭐 이게 네. 꼭 들어가야지 네. 이제 하이쿠라고 불릴 수 네. 있는 이제 네. 기본적인 네. 두 가지 요소가 네. 있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네.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네, 하나는 계절을 상징하는 계절어, 네. 이제 일본어로는 기고, 네. 계절어, 개- 계절어가 들어갑니다. 개어라고 네.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있는데 기고가 있어야 네. 하고, 계절어요. 예, 네. 그리고 기레지가 있어야 된다고 기레지. 합니다. 네. 이제 기레지가 뭐냐고 하면 네. 이제 시를 575 짧은 단시이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의미 전달이 이제 쉽지가 않은 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때 이제 필요한 건데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575 중에 어느 한 단락을 끊어 읽어야 되는데 네. 그 끊어주는 것이 이제 뭐 어여, 로세, 로다, 뭐 구나 같은 감동이나 기쁨, 뭐 의문이나 단정적인 생각,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글자를 기레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계절어는 어떤 소재적인 면이라고 네, 보고 뭐 있고, 딱 이게 봄, 네.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이제 봄이라면 뭐 벚꽃, 네. 뭐 이런 단어들 이제 그 계절을 상징하는 단어. 아웃라인을 잡는 거고 이제 네. 기레지는 이제 쓰는 테크닉에 관련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하이쿠가 정형시이긴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서정시이거든요. 네. 네, 그 정형이라고 하는 건 그 틀을 네. 말하는 것이고 네, 네. 그 틀 안에 무엇을 담는 것이냐 하면 이제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를 네. 주관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을 서정시라고 하는데 네. 이제 표현이라고 쓰기도 하고 저희 어떤 이제 사람마다 이제 시인들마다 표출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과정 등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선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더욱 매력적인 건 하이쿠는 17자 안에 이 사람의 인간의 정서, 네. 자연과 인간의 교감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그래서 더욱 강렬하고 짧으니까 더욱 강렬하고 이미지에 더 확실하게 남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일본이 어떤 면에서는 문학적인 어떤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 비교하자면 이 동양 문학에서 굉장히 좀 서양과 비슷한 측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대중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이른 시기에 상대적으로 발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일본 문학은 또 요즘 보면은 라이트 노벨도 일본에서 사실상 기인했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또 이 라이트 노벨이 일본의 애니메이션의 어떤 원작도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이 극동아시아에서 뭐 아시아 전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동아시아에서 자본주의를 가장 좀 먼저 받아들인 이런 국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본이 활성화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대중문학이라는 게 당연히 또 네, 활성화가 그리고 이제 되고, 문학에 대한 욕구가 네, 있다 욕구가 보니까 되는데 이제 네. 식자층들이 했던 이제 클래식 뭐 이런 레거시적인 문학에서 이제 대중문학이라는 게, 대중문화라는 게 일본은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일찍 생긴 거라고 볼 수 네, 있고, 저희 뭐 이제 저희 나라에 네, 비해서는 네, 네, 저희가 아니고 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네. 그러한 어떤 흐름이 뭐 산문으로도 와서 라이트 노벨이나 그래서 일본의 어떤 대중문학은 이때부터 좀 체계화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뭐 이제 일본 문학이 어떤 면에서는 대중문학의 역사도 굉장히 길고, 이건 대중문학을 즐기는 이러한 분위기 자체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부러운 면은 있죠. 왜냐하면 뭐 보통 이제 미국을 유럽에 비교했을 때 뭐 시드니 셀던이나 아니면 존 그리샴 같은 이런 장르 문학을 이제 미국이 좀 아직 패권을 좀 잡고 있는 네. 느낌이고, 이게 영상이나 2차 저작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이 클래식한 문학도 수요층이 탄탄하지만 그 미국이란 나라는 이런 대중문학,
예, 장르 문학도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 문학의 어떤 그 역사도 그렇지만은 산업적인 구조에서도 봤을 때 이때부터 이미 일본의 어떤 대중문학의 시장이라는 거는 꽤 그 측면에서 봐서도 꽤 역사가 길고 나름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일반 뭐 대중들이 하이쿠를 즐겼다는 것 자체는 또 뭐로 연결하냐면 그 시장이 이미 형성이 돼 그쵸. 있었다는 네. 얘기니까 그런 면에서는 역시 일본이라는 나라의 저력 이런 걸 좀 새삼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네. 하이쿠 사실은 워낙에 그 작가도 많고 워낙에 작품도 많고 그래서 네. 저희가 뭐 오늘은 저번 방송과는 달리 어떤 작품을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하이쿠의 전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작가를 특정해서 뭐 설명드리는 것보단 워낙에 작품 수도 많고 네. 뭐 작가들도 워낙에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저희가 인상적이었던 하이쿠 일단은 읊어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자막으로 읊어드리고요. 자막에 한자 일본어까지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자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랑 저랑 5편씩 네, 5편씩 네, 이제 선정을 해왔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네, 먼저. 하겠습니다. 5편 중에 첫 번째 고바야시 이시아의 작품을 읽겠습니다. 고바야시 이시아 작품을 저는 3작품을 준비했어요. 또 이제 워낙에 고바야시 이시아면 또 이제 하이쿠의 또 유명한 작가죠.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일단 이시아 거 3개 먼저 제가 쭉 해겠습니다. 그래서 고바야시 이시아의 3작품 중에 첫 번째, 이 늙은 벚꽃나무 젊었을 때는 소문날 정도로 사랑받았지.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여름에 이제 공감 많이 하실 겁니다. 내 귓가의 모기는 내가 귀머거리인 줄 아는 걸까? 네. 그만 윙윙거렸으면 좋겠죠. 네, 이건 전 세계가 공감하는. 그리고 요 이제 3번째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하이쿠입니다. 모 심는 어머니, 아이 우는 쪽으로 모가 기운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네. 좋아하는 하이쿠고 네.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미지도 확 그려지면서 네. 완성도도 있고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다 이제 있는 굉장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이쿠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이쿠의 또 유명한 작가 바시오 작품 중에 또 하나입니다. 생선가게 좌판에 놓인 도미 잇몸이 시려 보인다. 그 다음에 료칸 역시 또 유명한 작가죠. 이 료칸의 작품 도둑이 들창에 걸린 달은 두고 갔구나. 뭔가 이제 담배 한 대 피면서 이렇게 할 것 같은 집에 왔는데 다 털렸고 뭔가 허탈한 그래서 그런데 이제 들창에 네. 걸린 달은 참 교교히 밟고 있고 네. 진짜 그 서정이 딱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선정한 하이쿠 5편을 이제 읽어드리자면 마사오카 시키 그 하이쿠라는 이름을 명명했던 마사오카 시키의 첫 번째, 맨드라미가 14-5송이는 있을 터이다. 그리고 이제 같이 마사오카 시키가 쓴 또 다른 하이쿠, 여윈 말을 요란스레 꾸몄네 새해 첫 짐에. 그리고 이제 가와이가시 헤기코토라는 분의 이제 하이쿠입니다. 하늘을 집은 개가 죽어 있구나 뭉게구름아. 하늘의 구름을 보고 개라고 이제 뭉게구름을 개라고 이렇게 하늘을 집은 개. 이 관찰력이 남다르네요. 네, 그리고 착상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하와이가시 헤기코토의 하이쿠, 생각지 않은 병아리 태어났네 겨울의 장미. 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줘요. 이 불쌍한 생명체는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진짜 이걸
뭐 고지고대로 병아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양하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네. 이제 겨울에 철모로 피는 장미들 있잖아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겨울의 장미라는 요 표현 네. 자체도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네요. 네. 겨울의 장미.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마스오 바쇼 네. 되게 유명하신 분. 아빠 엄마가 자꾸 그리운 꽝 우는 소리. 네. 네. 이것도 아까 이제 이사의 못 씻는 어머니 아이 우는 쪽으로 뭐가 기운다. 네. 라는 이제 이런 모성애 아니면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 이런 부모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은 인류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공통되는 주제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느 문화권이나 마찬가지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일본 문학 특집 저희가 일본 문화원에서 일본 원작으로 한 영화 소개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하이쿠까지 총 5번으로 기획을 해서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일본 문학에 대한 네. 그런 지식이 일천하다 보니 네. 뭐랄까 조금 잘못된 내용을 전해드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보가 모자랐을 수도 있고 네.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월부터는 또 다른 방송 또 다른 특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네. 대표님께서 어떻게 휴가계 어떻게 돈 벌어야죠. 휴가 없습니다. 휴가 안 가시나요? 네, 휴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무더위 조심하시고 휴가 잘 보내시고요. 8월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